안녕하세요. 불면증으로 7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고 작가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불안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숙면 심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상은 불면증과 불안 및 우울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불안과 우울이 심하고 오랜 기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명상을 권유받으면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피곤해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무슨 명상이야? 명상으로 잠이 오고 불안이 가신다면 누가 이렇게 고생하겠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눈에 보이는 수면제와 의사, 병원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와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은 믿지 않아요. 명상의 효과 역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오랜 기간 명상에 대해 불교와 힌두교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 가부좌 자세로 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묵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걷기 역시 명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처럼 명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평온과 평안을 주는 모든 방법, 본연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해요. 물론 명상으로 현실 자체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명상은 본연의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외부의 나를 변화시켜요. 외부의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과 행동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변화하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명상은 외부로부터의 강요나 억압이 아닌 본연의 나로 살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와 순수함으로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요. 내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면 주변 역시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며 현실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변화할 때 눈앞의 현실이 변화할 수 있어요.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요. 하루 중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명상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낮에는 걷기 명상을 하고 새벽에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시시때때로 명상을 해요. 의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했어요. 수면제를 끊으며 거의 1년간 잠을 자지 못할 때 제 감정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불면증은 잠의 문제가 아닌 잠 이상의 내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며 감정일기를 작성했고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감정일기는 치유와 회복의 열쇠가 되어서 지금도 매일 작성해요. 감정일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은 명상을 접목하면서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 특히 불면으로 인한 불안에 이 방법을 적용했어요. 잠에 대한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맞춘 숙면 심상화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숙면 심상화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떠올립니다. 잘 시간이 다가오자 잠을 자지 못할까봐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지금 나는 불안함, 초조함, 속상함,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인식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꼭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번. 이 감정을 느끼는 내게 필요한 욕구를 찾아봅니다. 불안과 초조, 속상함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야기되었는지 찾아봅니다. 잠과 휴식, 마음의 안정과 안전, 평화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잠과 휴식, 편안함, 안정과 안전, 평화, 안심이 필요하구나라고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번. 2번에서 찾은 욕구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휴식과 잠, 편안함과 안정, 안전, 평화, 안심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4번. 찾은 욕구 중에서 보다 핵심적인 욕구를 두세 가지로 간추립니다. 이때 생각이 아닌 몸과 마음이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욕구를 따릅니다. 이때 찾은 핵심 욕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자기보호, 편안함과 안정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구나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5번.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4번에서 찾은 핵심 욕구가 충족되었던 때를 떠올리거나 떠오르지 않는다면 충족되었다고 상상합니다. 과거에 자기보호, 편안함과 안정이 채워진 때를 떠올리고 만약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채워진 상태를 상상합니다. 6번. 상상에 따라 떠오르는 이미지와 색상, 소리, 몸의 반응을 충분히 천천히 경험하며 느낍니다. 밝게 빛나는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편안한 침대와 따스한 벽난로와 같은 자신만의 이미지와 함께 오감을 활용해 충분히 그 상황에 빠지고 경험합니다. 또한 심상화에 반응하는 몸의 반응을 세세히 느낍니다. 식은땀이 나고 헛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머리가 개운해지거나 목과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턱관절과 어깨의 묵직함을 느낄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거나 배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오감과 몸의 반응을 깊이 느끼는 것에 집중합니다. 7번. 천천히 눈을 뜨면서 심상화 전과 후에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처음 몇 번으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변화의 수치를 볼 수 없으니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초반에는 어색함과 낯설음으로 인해 오히려 긴장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새로움을 거부하는 뇌의 전략이니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꾸준히 반복합니다. 반복은 익숙하게 자리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익숙한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 긴장과 불안이 일상화되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무기력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되죠. 마비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이 온전한 내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적인 행동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모두 내 생각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흘려보내면 사라지는 생각인데 불안이 지속되면 불필요한 생각까지 모두 붙잡으려고 해요. 무심결에 하고도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납득하기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안의 노예가 되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이 아닌 무익하고 해를 입으면서 불안을 유지하는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잠 이면에 숨어 있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 더 바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의도적인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잘 자서 일상이 편안하고 무탈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잘 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떠올린다고 달라질까요? 매일 잘 자던 때가 그리워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데 생각하니까 더 속상한데요? 숙면에서 잠 걱정 없는 사람들은 좋겠다. 예전에는 걱정 없이 잘 잤지. 그때가 좋았지라는 막연한 불안함과 아쉬움은 내면의 나와의 연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잠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잠과 거리를 둘 것이며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잠이라는 표면적 반응 뒤에 숨겨진 욕구를 인식하고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몸과 마음이 충분히 경험하는 숙면 심상화는 불안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원하는 것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잠이 아닌 불안과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는 내적 결단과 함께 결단이 실현된 상태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경험에 경험을 입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요. 불안이 습관화된 뇌에게 불안이 아닌 이완을 선택하고 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험이자 훈련이 숙면 심상화예요. 어쩌다 생각날 때 가끔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지 않죠? 힘들고 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의도성을 갖고 의식적으로 훈련할 때 무익한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밤마다 씨름하는 뇌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면과 불안을 거스린 실제적인 공감이에요. 편안함, 이완, 홀가분함, 평화와 여유, 안전. 단어만 봐도 마음 한켠이 아리신가요? 불면과 씨름하며 잊은 소중한 단어예요. 너무나 소중하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온지도 몰라요. 공감과 이해, 배려와 존중. 이 단어를 보니 어떠신가요?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밤에 대한 온전한 공감과 이해가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불면의 밤을 겪으며 혼자만의 고통과 불안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감과 이해를 원했다는 사실이 새록새록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잠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속상함, 밤마다 홀로 겪는 외로움에 더욱 고통스럽지 않으셨나요? 내면의 욕구와 연결된 경험은 누군가에게 그토록 받고 싶었던 공감이에요. 내면의 욕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느끼는 경험이 바로 자기 돌봄과 공감이에요. 공감은 해결 방법을 주지 않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공감받는 자체만으로 회복과 치유를 일으켜요. 불안과 불면 뒤에 있는 내 욕구의 자리에 어떠한 판단과 개입 없이 함께 거하며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스스로 공감할 때 외부에서 공급된 공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생력이 자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공감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천천히 눈을 감고 불안과 잠 뒤에 숨겨진 진정한 욕구와 만나는 경험을 해보세요.
본연의 나와 연결될 때 잠과 불안은 물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